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1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플러스로 출발을 했으나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되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양매수했으며 선물 역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4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마감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어제와 똑같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적 호조세 때문에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실적 발표 후에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오른 걸 아실 수 있죠. 자동차가 24만 대가 팔린 거는 일반 자동차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린 게 아니죠. 일반 자동차는 몇백만 대, 몇천만 대가 팔리기 때문에 저 정도 수치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 역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으며,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1.64%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전량 교체를 하겠다, 이런 공시도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NCA 배터리가 아닌 LFT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자 오늘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3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3일 연속으로 LNF를 순매도 중이며, 공매도 역시 LNF 역사상 가장 큰 공매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9%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하방 VI도 발생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LNF가 하방 VI 때 약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하방 VI 매매가 상당히 유효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LNF와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짜리 주식이다. LNF가 20만원짜리인데 10%가 빠질 경우에는 마이너스 2만원인데, 얘는 다시 올라갈 때는 아까 빠졌던 10%가 아니라 플러스 12%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만원대가 붕괴가 되고 19만 7,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LNF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LNF가 급락이 나오면은 세로닉스도 따라갑니다. 하지만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11.65%나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LNF가 급락이 나오면서 세로닉스의 주가도 장중에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면서 세로닉스의 주가는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세로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큰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주전자 역시 장 초반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중에 딱 10만 100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저렇게 저점에서 단타를 치는 기관 중 하나가 JP모건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를 했지만 패션 플랫폼도 보시면은 이렇게 JP모건이 36만 주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를 했었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UBS라던가 메릴린치처럼 단타를 너무 쳐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파는 아주 그지 같은 습성이 많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아직까지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오늘 또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하방에서 반등이 나오는 애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LG화학, GM 리콜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나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0% 올랐다. 자, 저런 기사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지금 사야 되나? 하면서 기사 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다시 공매도를 치죠.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정유주이면서 LG화학처럼 배터리 관련주인데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가 모두 내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0.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국제유가는 어제보다 상승이 나왔죠. 어제는 국제유가가 81불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83불을 돌파했어요. 지금 보시는 국제유가는 장중에 하락 반전이 된 거고 장중에는 국제유가가 계속 83불을 돌파했었죠.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급등 중입니다. 자,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 1.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23%나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0.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사마알루미늄과 조일알루미늄은 꼭 조심하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사마알루미늄은 어제 시간의 단일가와 똑같았죠. 마이너스 2.8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갔던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마이너스 15.08%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조일알루미늄이 급락이 나오자마자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장중에 투매 잡기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보세요. 장중에 저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올리다가 다시 빼버려. 그리고 또 다시 하방 VI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쫄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반등이 나와. 다시 가나 싶었더니 다시 빼버려.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기 전까지 이렇게 오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 던집니다. 왜?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 다음에 증시가 빠지면은 얘는 하방 VI가 거의 확정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 1위 붙어서 12 종목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내리면은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나스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주식이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면은 SK하이닉스라던가 혹은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소량의 매수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소량 매수가 들어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를 했고 주가는 마이너스 1.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렸나요? 한국은 지금 하반기에 글로벌 증시 중에서 하락률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홍콩 항생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수가 많이 내렸었는데 어제 홍콩 항생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리면서
한국 증시가 글로벌 꼴등을 다시 탈환하는 아주 멋진 순간이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나요? 다우와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도 절대로 흥분하지 말라. 어제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중에서 홍콩 항생지수가 1.14%나 상승했는데도 우리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렸다고 같이 이걸 따라가더니, 자, 오늘은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플러스 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오늘 다시 천시닥이 깨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라 갑자기 홍콩 증시가 내렸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다고 하네요. 특히 여러분, 2주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렸지만 내일 모레는 여러분 헝다그룹이 파산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명히 그 이슈로 한 번 더 흔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날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분명히 한국의 코스피는 2900에서 3000 근처로 반등이 나오고 이 3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흥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 목요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흥분했을 때 나는 최고점에서 공매도를 쳤다. 그리고 제 이론대로 결국 지난주 목요일부터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리는 종목이 오르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으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내리잖아요. 그런데 출발은 항상 플러스로 시작하고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돼.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털릴 뻔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한동안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종목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만원대를 지지해주는 종목이 있어. 그리고 만원대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11,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11,000원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 11,000원대를 가던 종목이 다시 이렇게 만원대를 향해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만원을 찍는 순간 투매가 나오면서 밑으로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두 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50%를 찍은 정말 기적 같은 종목입니다. 이 고점에서 공매도를 쳤다라면은 수익률이 벌써 52%를 달성했으며 단기간 내에 이렇게 플러스 35%의 수익을 챙길 수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공매도를 쳐보면은 정말 쫄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고 일어나잖아요. 다우와 나스닥이 항상 상승을 하고 있으며 S&P 500 역시 지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역시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수했고 코스닥과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 설마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셨나요?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자마자 상승으로 출발하니까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세요. 코스닥 지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니까 쭉 올라가. 코스피,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된 다음에 다시 플러스 전환하고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수와 다르게 오늘 아침부터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초반부터서 더 많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났으면은 반이라도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상승과 하락 종목 중에서 하락 종목이 반 이상이 더 많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중에 이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매도를 풀로 쳤다라는 얘기는 제 수익금이 이제 2%에서 3%만 움직여도 수익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실 때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를 치면은 망합니다.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더 지하 세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쇼커버링에 청산당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틀 전에 LNF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LNF는 개인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고 이틀 전에 이 부근에서 개인분들 쇼커버링이 나와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쇼커버링이 나왔을 때 공매도를 반대로 쳤었으면은 3일 동안 수익률이 22%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어떻게 공매도를 칩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라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이런 데서 잘못 치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쇼커버링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미국 증시가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반대로 예측하고 반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걸 드디어 해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제가 공매도 친 종목을 상한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매도 친 종목이 요렇게 내려가다가 반등이 좀 나와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버텼더니 종하 어차피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더군요. 그런데 장중에 이렇게 막 3% 5% 막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하반기에 전세계 상승률 꼴찌인데 이런 상황에서 헝다그룹이라는 아주 좋은 악재 뉴스가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라던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거 가지고 안 흔들릴 일이 없다. 제가 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냐?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손실이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매도만 계속 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비중까지 100%로 풀로 때렸는데 엄청나게 쫄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아침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길래 너무 쫄려가지고 그냥 아침에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니까 샤워는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러닝머신을 뛰려면은 6km의 속도 제한이 있더군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엔 제가 뻘짓하다가 주식으로 약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어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아까워서 안 팔았는데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늘 아침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손실을 봤다란 얘기죠.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갖고 아침부터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1.26%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제가 만약에 오늘 장중에 매매를 했다면은 이런 종목도 건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 장 초반부터서 11.13%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보시면은 잠깐 상승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하방 VI까지 찍더군요. 거기다 나노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20% 상승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플러스 20.4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9.13%. 고점에서 잡았으면은 하한가 맞은 거랑 똑같죠.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은 12시 반에 잠깐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하방 VI 2번인가 가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낚시의 날인가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느리오 이슈 때문에 장막판에 갑자기 12%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1분 만에 다시 이렇게 하방 VL을 찍고 내려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누리호가 발사된 다음에 1단계, 2단계 페어링 분리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니 6시 5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리호는 궤도 진입에 실패했으며 사실상 반쪽의 성공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누리호 관련주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내일 아침부터서 급락으로 출발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침부터서 어제 장난쳤던 종목들이 또 한번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길래 오늘은 저번처럼 또 꼬시고 던지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도미노 피자 화목한 데이라서 피자나 사 먹자 하고 밖에 나갔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죠? 매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1 포장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별로 매장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화요일에는 포장 주문이 무려 40% 할인 행사가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이걸 보셨나요? HLB 생명과학과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5%대 하락이 나왔어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베트남에서 나노제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노젠 관련 대장주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렇게 장 초반부터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갑자기 HLB에서는 거래가 중단이 되더니 5분 만에 공시가 나오더군요. HLB에서는 FA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HLB 생명과학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2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프로그램 매수를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장중에 급락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더니 장중에 갑자기 6%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살까요 팔까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외국인이 장 시작부터서 밑에서 샀습니다.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은 다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장 후반부에 프로그램으로 HLB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장이 하락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사고 그 다음날 슈팅이 나오면 다시 팔고 슈팅이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팔고 다시 올라갔다가 팔고 다시 올라갔다가 팔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10만 주를 사면은 그 다음날 50만 주를 파는 것처럼 이번에 18만 주가 들어왔다고 해서 절대로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NEXT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4.08% 하락으로 마감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HLB의 AF 인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막 크게 상승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도 이 뉴스가 내일이면은 소멸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자, HLB 같은 경우에 정말 신기하죠. 대차거래 체결 상위 종목이 HLB가 2위고 대차거래 상환 1위 종목이 HLB가 1위예요. 자, 반면 HLB 생명과학은 대차거래 잔고 증가 종목 2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무슨 주식 거래 비중에 공매도 비중이 15%, 8%, 7% 이거 올라가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저런 거 말고 오늘의 주도주 섹터 3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주도주 섹터가 3개가 있었죠. 일단은 게임주가 1등이고 원전 관련주가 2등, 3등이 엔터주였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서 CJ ENM이 SM을 인수한다라는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SM엔터테인먼트가 장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2%로 출발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3.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일단은 이 기사가 단독으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수만 대표가 보유 지분이 18.73%인데 이 지분을 CJ ENM에 넘기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CJ ENM에서는 12시쯤에 공식 부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부인이 없는데 정말 부럽군요. 그래서 저렇게 부인 기사가 나오자마자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CJ ENM 역시 이렇게 플러스 0.98%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2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SMCNC입니다. SMC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중에 정말 대박이었죠. 13.2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번지 점프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냐? 상방으로 VI 찍자마자 바로 하방 VI로 갔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은 장이 완전히 번지 점프를 하다 영화처럼 무슨 전부 다 번지 점프를 해요.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상방으로 보내놓고 하방 VI 찍고 다시 상방 VI 찍고 다시 하방 VI 찍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다가 바로 이렇게 빼버리고 종가는 이렇게 소폭 상승 마감이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마이너스 2.3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아니 무슨 여러분 누리호를 주식시장에서 발사를 했나요? 우리종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세요. 아침에 보시면은 26%까지 빵 쏘고 종가는 9%대 마감. 오늘 이렇게 우리종금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두나무가 우리종금을 인수한다 뭐 이런 찌라시 때문에 저렇게 상승이 났었어요. 자, 우리종금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진행 중인데 이때 참여하는 회사가 호방건설, KT 그리고 이베스트증권이 있는데 여기에 두나무도 참가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부터서 주가가 이렇게 뻥 뛰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상한가를 간 종목들 대부분이 아침 9시부터 10시 때 상승한 게 아니라 갑자기 2시 반이라던가 3시 때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많은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침 9시부터서 10시 때 상승이 크게 나온 애들은 오후장을 가기 전에 다 죽어버린 경우가 대다수예요.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3.18%나 상승이 나왔던 신원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자, 신원은 분명히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4,055원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었죠?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3.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주가가 최고가가 얼마죠? 플러스 4,035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가 최고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TBC라는 종목을 시간의 단일가에서 3,055원에 매도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침부터서 TB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무려 마이너스 8.04%까지 빠졌고 종가는 마이너스 5.7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단일가가 만약에 3,000원이었다 그러면은 못해도 3,100원을 가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옛날처럼 더 높은 가격에다가 아침에 걸어두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폭락이 나와가지고 줬던 수익도 못 챙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침에 신원을 보세요.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 30만 주씩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매수 수량이 210만 주인데 어제 매수했던 수량을 오늘 전부 다 매도하고 말았죠. 자, 거기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2%의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신원이라는 종목을 매도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신원 같은 종목은 제가 이틀 전에도 이렇게 직접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 호가창 온팡지게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익절을 해줘야 돼요. 슈팅이 나올 때 익절을 해줘야지 어디까지 가나 쳐다보는 순간 순식간에 급락 나오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데 불과 10분도 안 걸렸어요. 자, 그리고 족보가 똑같은 세원 같은 원자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아주 더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5%, 3%, 2% 잠깐 상승을 주면서 쫄쫄이로 빼버리는데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세원이라는 종목을 손절한 걸 보여드렸죠. 제가 정확히 세원을 마이너스 2%대 6,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왔는데 어제 세원을 6,000원대 안 잘랐으면 마이너스 7%대 추가적인 손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지와 저항 중에서 지금은 지지대가 지지를 못해주고 금방 깨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제 세원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6,000원이라는 지지대를 자꾸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지만 종가에는 어떻게 됐다? 아이고, 이거 페이크였다 이 녀석들아 하면서 다 빼버렸죠. 거기다가 이런 페이크도 난무래요. 해성 D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와도 장대양봉을 한번 뿅 쏘고 그 다음에 조루처럼 죽어버리는 이런 종목이니까 이번에 여기서 뿅 쐈다? 그러면은 지난번 고점이 여기니까 종가에 여기서 사면은 다음날 이렇게 뿅 쏘면은 난 여기에서 요것만 먹고 나와야지. 그래, 붕어빵에 머리와 허리는 안 먹어. 나는 몸통만 먹을 거야. 하고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더니 요딴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6%까지 빼버리는 아주 그지 같은 종목이 널렸어요. 아이언리거, 서울리거도 보세요. 자, 보시면은 어제 이렇게 18%까지 상승해놓고 신고가를 갔지만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저런 종목의 특징이 뭐다? 52주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식에다가 52주 신고가 종목을 넣어가지고 검색하면은 저런 종목들이 꼭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저런 걸 보고 차트 매매를 하면서 들어오라고 저렇게 자꾸 윗꼬리를 살짝만 보여주고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는데 3시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 막판까지 계속 생각을 하게 하면서 상한가를 말아요. 특히 1시 42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한 호가 남겨놓고 이렇게 5% 이상을 하락을 시켰는데 과거 상승장에서는 23%까지 오른 종목은 무조건 상한가를 터치하거나 못해도 25%를 지지해주고 마무리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3%, 27%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고작 3% 먹으려고 그렇게 위험한 구간에서 들어갑니까?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전 관련주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한전산업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갈 때 전부 다 23%에서 24%를 와리가리 치고 있었고 23%에서 24%를 와리가리 치던 종목들은 그날 대부분 상한가를 터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파워넷 보시면은 27%까지 올랐죠? 상한가 터치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 23에서 27% 와리가리 하던 애들은 오히려 거기가 한계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23%까지는 터치했지만 상한가를 터치 못하고 16.67%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23%에서 27% 횡보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구간도 없고 설사 상한가를 가봤자 다음날 이현제약 보세요. 시작부터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판에 횡보를 하고 상한가를 간 애들은 오히려 갭이 별로 안 뜨고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 종가 베팅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장중에 잠깐 막 10% 20% 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에 호가창에 걸어놓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슈팅이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빠질 때도 빨리 빠지거나 혹은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느려도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막 만두라던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을 매매하셔야지 장중에 윗꼬리가 막 난무하는 이런 애들 매매하다가는 여러분들 어디 회의실이라던가 화장실 한번 잘못 갔다 오면은 무조건 급락이에요. 상한가 가는 종목 먹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느려도 천천히 차곡차곡 실력을 쌓으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올라가가지고 빨리 수익을 내면은 금방 채에서 먹던 거 도로 다 뱉어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헝다그룹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홍콩과 대만 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헝다그룹 이슈가 재조명 받으면서 하락을 하였죠. 헝다그룹은 이번 달 10월 23일까지 채권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오늘처럼 홍콩 증시와 또 대만 증시가 헝다 이슈로 또 하락을 하면 한국 증시도 홍콩 항생지수를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리호 관련주를 조심하세요. 누리호는 오늘 결국 궤도 진입에 실패하였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누리호 관련주들은 내일 아침에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중간에 상승 전환이 나와도 잠깐 상승을 시킨 다음에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윤희정님 10,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